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죠. 이건 뭐 이게 비판하거나 이럴 지점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죠. 일단은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황급히 입당을 했는데 이준석 없을 때. 당대표도 없고 원내대표도 없을 때. 대표 패싱. 그래서 저 영세 씨가 대신 맞이하게 하는 이것도 코미디 같은 거예요. 생각 한번 해봐요. 야권의 여론조사 지지율 1위가 어떤 당에 입당을 하는데 당대표 없는 날, 원내대표도 없는 날 저렇게 입당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요것만 갖고 둘이 2시간 풀 수 있어. 이 이야기만 갖고. 최재형 들어올 때 어떻게 했냐고. 이준석이 그 앱 뭐 어쩌고저쩌고 막 보여주면서 입당시키는 장면을 이벤트를 했잖아요. 지지율 2, 3%도 안 나오던 자를. 근데 야권 지지율 1위인 자가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없는 날 뽀록 하고 입당을 하는 게 뭔가 이상하잖아 지금 이게 이게. 이준석 홀대인가요? 윤석열 홀대인가요? 애매한데. 아니 이준석이 굉장히 빡쳤다는 후문이 있더라고요. 빡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근데 이준석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지만 왜 이해가 가냐면 캠프가 개판이거든 지금. 왜냐면 어저께 저녁만 해도 8월 2일 날 입당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오전 9시까지 끝나는 모든 라디오 인터뷰에서 캠프 담당자들은 아직까지 협의된 바 없다. 8월 2일도 정확하지 않다. 그 누구도 오늘 오전에 입당 발표를 할 거라는 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준석도 야 그래 니들 원래 그런 애들이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에서는 이준석의 마지막 컨펌을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정이 되시면 오늘 입당을 한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가 아니라 오늘 입당합니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 내 분위기가 원래 우리가 모르는 분위기가 있었겠죠. 이준석을 패싱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곳곳에서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당대표가 뭐 홍준표라든지 황교안이라든지 사람들이 당대표일 때 이런 짓을 어떻게 해. 못하죠. 일단 이준석 패싱. 당대표를 인정 안 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거고 인정 안 하는 이준석도 거죠. 계속 그런 뉘앙스를 풍겨왔죠.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알려진 소식은 그거 아니에요. 또 다른 이면에 8월 2일 날 입당을 하려고 했는데 언론에 단독이 나가버린 거야. 그렇다 보니 윤석열은 그런 걸 싫어한대. 약간 깜짝 이벤트 이런 걸 좋아한대. 김이 센 거죠. 그런 김에 오늘 입당 이런 분석도 하나 있고요. 하나 더는 줄리 막 보도 그리고 지지율 이런 것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우산을 한번 써보겠다는 측면도 있을 거고. 우산을 쓰러 들어가는데 아내가 불지옥이에요 지금. 지금 일단 아내는 비는 안 내도 오니까. 이제 이 국민을 그냥 정리하자면 윤석열은 잡은 물고기가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물러요. 그러니까 정치 호사가들이 그렸던 그림은 국민의힘의 경선 열차에 탑승하지 않고 거기서 후보가 결정되면 나랑 결승해 이런 전략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점 지지율 떨어지면서 각 종목 여러 가지 것들이 튀어져 나오니까 이제 못 이기고 입당을 했다. 그 과정에는 윤석열 패싱,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준석 패싱도 있었다. 여기까지는 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부터는 윤석열이 이제 두 가지 나는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윤석열 지지율 떨어집니다. 그렇죠. 국힘 묻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 중에 국민의힘도 싫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지지를 뺄 거고.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이었던 사람들이 윤석열을 검증하기 시작하겠죠. 이겨야 되니까. 특히 준표형의 활약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고. 아무튼 이 인간 진짜 골 때리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되는 이분 사실 최재형이거든요. 감사위원장 자리에 있고 어느 정도 그 결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그쪽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최재형 본인도 대선에 나오겠다라고 했고 국힘에 먼저 들어간 사람으로서 검증 절차에서 저 입이 참 재밌겠다는 기대를 좀 저는 많이 합니다. 최재형 입은. 최재형 씨는 주님의 생각밖에 안 들으셔서 주님의 목소리만 들으셔서. 제가 저번에 기도하면서 이야기해봤는데 그런 적 없다 하시던데. 근데 오히려 경선 열차에 이제 탑승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후보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지율을 나눌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홍준표의 지지율이 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율이 앞으로 발표되고 할 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시적으로 반짝 올라갈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좀 해요. 반짝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를 자기 입으로 어차피 다 깎아 먹을 거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이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뭐 경선도 통과는 못 하겠죠. 완주 못 할 것 같고 그냥 그렇게 불쏘시개가 되어 사라지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옛날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봐요. 윤석열은 조국 장관의 가족을 도륙낼 때 이미 이런 것을 계산했다는 썰들이 있잖아요. 정치를 나가려고 사실은 가해자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지지율이 올랐던 거란 말이야. 그 사람이 지금 드디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가시꼬리를 볼 게 아니라 실제 평생 한번 민주당 안 찍었다는 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놓으니까 결국엔 자기 정치적 출세를 위해서 검찰총장이란 자리를 디딤돌 삼아 사실은 국민의힘으로 건너가 버린 케이스예요. 더군다나 윤석열이 크게 된 배경에는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등에 엎여 있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부도덕한 거죠. 실제로 검찰총장의 물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빠진 게 아니라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그만둔 게 오래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이자가 자기 임명권자의 등에 칼을 꽂고 반대 당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땐 배신자라고 생각해요. 그 프레임 싸움에 우리가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탄압해서 윤석열이 그 당에 들어간 게 아니라 윤석열이 그 당에 들어가려고 탄압의 빌미를 삼았다고 보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맞다는 얘기죠. 조국 장관도 페이스북에 썼잖아요. 그 이야기를. 저는 이분께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판단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나도 대통령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냥 뭐 말 그대로 주변의 상황이 이렇게 끌고 가버린 거지. 이분께서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뭐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을 거라 생각은 하진 않고, 우리나라는 군인이 정치하는 걸 금지하고 있죠. 왜 웃어요? 이거 읽어야 된다고 지금. 아니. 얘기해봐요. 계속하세요. 군인이 정치하는 걸 금지하는데 그 이유 자체가 군의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고, 군이라는 그 기관의 성격 자체가 쿠데타 같은 거에 밀접하게 관계가 될 수 있어서 그렇잖아요. 사실은 다음번에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이제는 검찰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저는 윤석열이 검찰 이외에 어떤 조직에서도 지금 몸담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검찰에서 총장까지, 그러니까 완전 머리 꼭대기까지 해봤는데 이제 입당을 해가지고 어떤 자기가 처음 접해보는 조직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보다 한참 자기 아들뻘인 당대표와 어떤 케미를 이루어가면서 1위 후보의 자리를 매김할지, 분명히 지금 그 퇴임하고 나서 당 입당할 때까지 그 사이에 보여준 윤석열의 모습은 검찰 그대로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같은 당에 들어왔더니 여기저기 내가 수사한 놈들도 보이고, 이제 어떻게 그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루어서 발맞춰 나갈 것인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근데 이준석 입장에서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이제 시작 아닐까요? 근데 그 기분 나쁨이. 그러니까 엄청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이 여순 사건 희생자 위령비 참배, 그 여수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한번 며칠 전에 연락 온 적이 있는데, 여순 사건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웠거든요. 관련한 특별법 통과시켰거든. 그 여수 쪽에서는 그러니까 여수 순천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에 걸쳐진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에.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준석이 여순 사건 희생자 위령비 참배 등을 일정으로 지방에 내려간 사이에 쉽게 표현하면 빈집털이 한 거 아니야. 당대표가 없는 상황에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 현재의 대선 주자가 당대표가 없는 가운데 입당을 해요. 그러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게 있잖아요. 공지가 국민의힘 공보실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윤 후보의 당사 방문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 따로 협의된 내용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공지를 했어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윤석열 입당한다며. 그러니까 당대표실을 등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갖고 당대표 컨펌도 안 받고 입당시킨 거야.
당대표 입장에서 엄청 기분 나쁘죠. 윤석열이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서울 올라오면서 씨벌씨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거기다가 이준석 같은 경우는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자기로 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예예요. 이 얘가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지금 여수까지 내려갔는데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받고 있어. 얼마나 지금 빡이 칠 텐데 내가 이거는 뭐 정치인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데 그거 익숙해져야 될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게 이분께서 너 밑으로 지금 들어간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을 거야. 본인도 내가 대표니까 그리고 걔 당에서 내는 후배 중에 한 명이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모든 스포트라이트 이제 윤석열한테 다 가고 윤석열은 제가 100% 장담하는데 얘 앞에서도 다리 쩍 벌리고 앉아 있을 거예요. 아, 쪽 벌리고 술 먹었잖아, 술 그러니까, 벌써.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때는 동네 아저씨하고 동네 꼬마니까. 근데 지금은 당 대표하고 그냥 막 들어온 이제 평당원이에요. 국회의원도 아니야. 근데 와가지고 이준석 앞에서 다리 쩍 벌리고 야 한 잔 받아 이럴 거라고요. 미쳐버릴 거야 아마. 나는 이 둘의 더맨더머 케미를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질병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 그 질병 아닙니다. 제가 말 장담하는데 질병 아닙니다. 그거. 그건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래서 양의학을 불신하는 거야. 한의학을 존경하는 이유가. 한의학 쪽에서 분명히 그 질병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않아요. 잠깐만, 양의학에서는요, 양기, 음기 이런 약이 없잖아요. 안 하죠 그건. 한의학에서는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 지금. 그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길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차마 방송용어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클릭수가 올라갈 텐데. 저는 정작 경찰서에 제가 나가야 됩니다. 아무튼 진짜 이준석 기분 나쁠 겁니다. 그냥 생각해봐요. 그 자리에 그 기존의 중진들이 당대표로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김기현은 휴가 갔다? 이준석은 지방 갔다? 근데 그 윤석열이 들어왔고 그 집안의 가장 무시하는 행위죠. 새로운 식소를 들이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하숙생이 됐건 뭐가 됐건 그 식소를 들여. 들인 상에 가장이 집 간 날. 이건 윤석열이 정말 실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8월 2일 날 입당하기로 했다고 이미 계획이 서 있었다고 하면 기다리면 되거든요. 근데 언론에 미리 나갔어. 김 빠졌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광석화처럼 이벤트성으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준석에 대한 배려는 10원어치도 없었던 거야. 그 안에서 이제 파벌이 생기겠죠. 당연히 파벌을 지금 싣고 뛰어든 거거든요. 근데 당에 있는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죠. 당대표가 지방 가 있는 사이에 컨펌을 안 받고 입당식 비슷한 걸 열었다고 하면 그 권영세라든지 그 옆에 배석했던 장재훈 같은 애들이 일단 이준석 개무시하고 들어간 맞아요. 거예요. 완전 개무시한 거죠.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 어. 아니 아빠가 지금 출장 가고 없는데 상견례라고 자기들끼리 집주인도 없는데 와가지고 하고 자기들끼리 뭐 상장 주고받고 뭐 신났는데 당연히 열받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마차님이 파벌 이야기하는데 이준석 파는 한 명밖에 없어. 아니 아빠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나보다 나이어린 아빠. 그렇죠. 엄마가 능력자인 거지. 깜깜하지 지금. 아니 그런데다가 윤석열 입장에서는 뭐 8월 2일 날짜가 먼저 새나간 것도 열받았었겠지만 이준석이 나 휴가 가기 전에 들어오라고 그 말에도 그대로 따르기 싫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 저 날짜 다 빼고 에이씨 몰라 그냥 오늘 가자 이렇게 된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냥 자다가 술 깨가지고 오늘 아닌가 하고 갔을 수도 있어요. 어쨌건 다음 주에 이제 주말 지나고 나서 뭐 따로 이제 무슨 자리를 갖는다고는 이야기하는데 기임은 좀 샜지. 그 사진은 권영세가 찍어버렸으니까 야 중진들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무선 중진 이준석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고품격 이간질 방송 새날입니다. 이 감정 풀지 마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니들은 그냥 그렇게 싸워. 이거 풀 일입니까 이게 지금? 그렇지. 당대표 가오가 있지. 그러니까 절대 풀면 안 되고 무음하도다. 그리고 자격지심 가지세요. 내가 36살에 영선의 당대표다 보니까 나 무시하는 거냐고 엄청 자격지심 가지세요. 그리고 꼬라지도 좀 부리시라고. 이준석 스타일대로 해. 그게 그러니까. 이준석이지. 지금 청년 정치 무시하는 거냐고. 지금 올라오면서 페이스북 쓰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은 들어와서 그래야지. 아니 내가 당대표 누군지 알고 들어와야 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들어와야지. 자, 아무튼 윤석열 정말 개념 없는 건 내가 봤을 때 그걸 입당식 비슷하게 한 놈들도 나쁘고 윤석열이 제일 나쁘죠.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공당에 당대표가 없는 가운데 야당 쪽에서 지지율 1위가 당대표 이끌는 건 상관없어. 나 오늘 입당할 거야 라고 무시한 행위. 진짜 개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윤석열이 진짜 이준석 등과 틀어지기 시작하면요. 문재인 대통령 뒤에 달걸? 배신의 유전자로 그런 거죠. 예. 아 그럼 이준석도 압색당합니까? 아니 윤석열 입장에서 봐봐요. 자기 깐에는 검찰총장 출신이고 아직도 자기 그쵸. 수하들은 검찰에 남아있고 예전에 왜 그 국정감사할 때 국민의힘의 주광덕 같은 애들이 굽신굽신하는 거 봤지 후보였어도. 그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정치평론가 출신 무선 당대표가 당대표로 보이겠어요? 이준석이 병역비리 최고의 법적 조치를 하겠죠.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서울대 그 법대에 나온 판사 출신 그 변호사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같이 동석에 있던 변호사 중에 한 분이 서울대 상대를 나왔어요. 경영학과를. 근데 서울대 그때 같이 있던 그 판사 출신 변호사가 서울대 상대 출신이라는 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상업학교 나왔구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윤석열 입장에서 하버드대 나온 이준석은 딱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냥 컴퓨터 기술하는 애네. 딱 이렇게 보일 거예요. 얘가 똑똑하다 이런 것도 없을 거고. 근데 이준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사시 합격한 다음에 한 게 뭐가 있어? 나 하버드 출신인데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 두 자세가 충돌을 하면요. 절대 서로 굽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맹렬하게 싸우고 나면요. 민주당이 대통령이 돼 있으니까요. 쭉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얼마나 어설픈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권영세하고 윤석열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사진이 안 보이시는데 이 입당 원서에 개인정보가 다 찍혔어요. 아, 나 카드 하나 만들어야 그게 된다. 카메라로 다 찍혔다고. 왜 원래는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전달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개인정보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같은 게 다 찍힌 거예요. 오빠 고마워. 아, 그러면 이번에 대출 받아가지고 사무실이나 좀 옮기죠. 좀 골 때리지 않습니까? 아휴, 진짜 이렇게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정말 급하게 했다니까요 어. 지금. 뭐, 윤석열 주민등록번호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아니 사실 그 구독자 수 10,000명 유튜브인 저도 고양이 목걸이에 제 전화번호 찍혀가지고 얼마나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래요? 그냥 공개해라 그런 정도는. 제 고양이는 소중합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개념이 없다는 게 참. 예. 아무튼 재밌는 상황이었고요. 이준석 당대표님 여기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지금부터는 이제 까이는 것밖에 안 남았죠. 민주당 후보들 하는 거 보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 까는 거예요 서로를. 윤석열 지금까지 이제 오냐 들어와라 했던 사람들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최재형 다시 말씀드리지만 줄리인 걸 확정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까는 거 있잖아요. 김건희가 줄리잖아. 여성 혐오야. 이렇게 갖고 가고 있는 내부 세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까지.